1970년대 이 나라는 중동의 파리라 불렸습니다. 관광객들이 지중해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셨고 아랍 세계의 부자들은 자기 나라 돈을 베이루트 은행에 맡겼습니다. 중동 최고의 금융 허브, 세속적이고 자유롭고 번영했던 나라. 지금 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은행에 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자기 돈을 찾기 위해서요. 2022년 한 여성이 장난감 권총을 들고 베이루트 시내은행에 들어섰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언니의 치료비가 필요했는데 은행이 계좌 출금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 여성은 현금을 들고 나왔고 레바논 소셜미디어에서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국민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 나라. 레바논의 지금 모습입니다. 화폐 가치가 97% 폭락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1만 원짜리 지폐가 300원의 가치밖에 안 남은 겁니다. 하루에 전기가 2시간밖에 안 들어옵니다. 주유소에 차를 몰고 가도 기름이 없습니다. 밀 95%를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빵도 부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건 1943년입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지도자들은 한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종파가 18개나 되는 나라니까 권력을 나눠 갖자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인, 총리는 수니파 무슬림,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 이 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암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균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인구 비율이 바뀌어도 권력 배분은 그대로였습니다. 1932년에 실시된 인구조사 하나가 수십 년 뒤까지 나라의 구조를 결정했습니다. 무슬림 인구가 기독교를 넘어섰는데도 권력의 중심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건드린 게 팔레스타인 난민이었습니다. 1970년대 요르단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레바논 남부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갑자기 수백만 명이 경기도 남부에 무장 상태로 들어온 것과 비슷한 충격이었습니다. 기독교 세력은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아 민병대를 만들었고 무슬림 세력도 민병대를 만들었습니다. 1975년 내전이 터졌습니다. 15년간 지속된 내전,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전이 끝나고도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즈볼라가 등장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시아파 무장 조직, 군대도 없고 경찰도 제 역할을 못하는 나라에서 헤즈볼라는 남부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사람들이 헤즈볼라에 기댈수록 국가는 더 무력해졌습니다. 헤즈볼라를 빼면 나라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를 빼도 나라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정부는 왓츠앱 통화에 하루 20센트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왓츠앱 세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것들이 터진 거였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인프라,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 구조.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020년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항구 창고에 6년간 방치되어 있던 질산암모늄 2750톤. 히로시마 핵폭탄의 30% 위력이었습니다.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15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15억 달러의 피해. 그리고 누가 책임졌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사고 후에도 정치권은 니 탓 공방만 했습니다. 지금 레바논에는 시리아 난민이 150만 명 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난민인 나라. 한국으로 치면 1200만 명이 추가로 들어온 규모입니다. 경제는 이미 무너졌는데 나라가 감당해야 할 인구는 계속 늘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이 이렇게 된 데는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레바논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국민소득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이 10%, 프랑스가 5%였습니다. 정치 엘리트들이 종파별로 권력을 나눠 가질 동안 그 권력으로 만들어진 돈은 소수에게만 흘러갔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동안에도 그들의 자산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구조가 부패를 낳고 부패가 구조를 고착시키는 순환. 레바논은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레바논은 어디에 있을까요? 2024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으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됐고 국제사회의 재건 지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종파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18개 종파, 암묵적 권력 배분, 외세 의존. 1943년에 설계된 그 구조가 아직 작동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을 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나라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천천히 구조부터 썩어간다는 것.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엔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